흔하진 않습니다만은 심하게 나는 경우 실명이 발생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섬세한 백 박사의 백승준입니다.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안검, 눈썹화 거상 이런 눈 주변 수술에서 심하게 멍이 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수술을 했다고 치면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는 확 부어오르죠. 되게 누워서 주무시게 되니까 실을 뽑는 5일에서 일주일 사이 그때도 어차피 약간 부어있게 되죠. 그 다음에 심한 부기들은 대부분 열흘에서 2주 사이쯤 되면 대개는 빠지게 되고요. 되게 다른 부기들이 다 빠지고 자리를 잡으려면 거의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달째쯤 되면 보기에 아주 나쁘지 않은 정도 상태쯤 될 거다고 짐작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게 평균치쯤 될 거고요. 대부분 그런 문제들은 시간이 대부분 해결을 하게 됩니다. 하안검 수술에서는 대부분 통증보다 이제 부기나 멍의 문제가 될 텐데, 일단 부기는 크게 보면 네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시간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움직이는 것, 세 번째는 찜질, 네 번째는 이제 약재, 이런 정도 될 텐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가면 부기하고 멍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영원히 가는 부기, 영원히 가는 멍은 없죠. 만일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부어있다, 그러면 이건 다른 문제예요. 아직도 수술하고 부기가 덜 빠졌네 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죠. 움직이는 거, 사람은 물주머니라고 생각을 하면 누워있으면 머리도 붓고 다리도 붓고 하게 되죠. 세워놔야 물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볍게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기 빼겠다고 너댓 시간씩 걸어 다니는 거는 오히려 피곤하게 되면 더 붓게 만들 수도 있죠. 인터넷에도 보면 앉아서 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글쎄요, 병원 침대가 되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상체를 이렇게 세워서 중력 방향으로 물이 빠지라는 거예요. 소파에서 잘 주무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나는 소파에서 자면 잠을 잘 못 잔다, 그런 경우 같으면 밤새 잠 못 자고 뒤척거리게 되면 더 많이 붓게 되죠. 그거보다는 차라리 제대로 주무시고 낮에 산책 다니시고 하는 게 부기를 더 잘 빼게 되겠죠. 찜질에 관련되는 문제는 수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치게 만드는 거니까 손상된 필드 내로 처음에는 피가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막아줘야 되니까 찬찜질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관에 수축해 물이 덜 들어갈 테니까 4, 5일 이상 지나게 되면 부은 것들을 빼내야 될 테니까 그때는 이제 따뜻한 찜질을 해주면 부기가 좀 더 빠지는 데 도움이 되겠죠. 멍이라고 하는 거는 피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나와가지고 이제 색상이 변하는 거니까 다 씻겨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제 부위에 따라서 조금 늦게 빠지거나 일찍 빠지거나, 멍이 들었을 때 색소 침착이 돼서 나중에 계속 시커매지면 어떡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헤모글로빈 색소는 침착되는 색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멍 들었다고 평생 그러고 다니지는 않죠. 반드시 없어지니까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수술을 하고 하루 이틀 지나서 씻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만약 본인이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씻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깨끗한 물에 씻고 물기를 잘 제거한 다음에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드레싱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씻는다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만일 그런 걸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굳이 일부러 물에 담그고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실을 뽑은 이후에 하루 정도 지나서 세안을 하시는 게 이제 원칙이고요. 그 전에라도 찝찝하시면 가볍게 씻고 물기를 잘 제거해주고 연고 같은 걸 발라주는 거죠. 일단 두 가지 나눠서 보면, 담배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수술하시고 나면 담배를 좀 줄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은 영향을 간혹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심각한 수술이 아니라면 이게 한 달 정도 지나면 가볍게 술을 먹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정도쯤으로 생각을 하시고, 다만 술 같은 경우는 염증과 연관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일반적인 수술들 주의사항하고 크게 다를 거는 없고요. 수술 후에 붓기 때문에 눈꺼풀이 약간 이제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면 수술하신 병원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거고, 흔하진 않습니다만은 눈 안쪽에서 출혈이 심하게 나는 경우 실명이 발생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증이 심한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연락을 하셔야 될 거고, 출혈이라고 해서 눈꺼풀 밑에서 피가 약간 배어나오는 그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피가 줄줄줄 흐를 정도로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심하게 부풀어 올라서 눈이 빠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낀다든지 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되면 반드시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죠. 하안검 수술에서 빈도가 낮은 부작용까지 다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심한 통증, 심한 외반 이런 정도만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솔직히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은 약한 정도의 통증, 약한 정도의 불편감, 약한 정도의 외반, 대부분 시간이 해결하는 문제들이니까 혹시라도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병원에 연락을 해보시면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하안검 수술, 지방 재배치 관리 방법, 수술의 경과 이런 걸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준이었습니다.